지금부터 2021년 마포구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치 훌륭한 하나의 모델이 우리 정책과 예산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그 중에서도 고용, 일자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어떻게 지역사회부터 강화할지 그런 가능성을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듣고 제가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마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김동희 센터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배정된 시간은 10분이네요. 김동희 센터장님이 워낙 달방 가시고 또 발이 더 강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리 김동희 센터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김동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들을 잘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 규칙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 법령과 제도는 우리 생활 전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만들고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952년 이승만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민간 척지 지자체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65년도 다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감시 그리고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내년이 또 전국 지방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해서 그 의미가 뜻깊다 하겠습니다. 마포구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조례를 재개정한다든지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마포구청의 정책 수립과 이행 방향은 자치 법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정책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 비용은 예산 심의 기능을 통해서 예산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감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조사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니터링 대상이 뭐냐 했을 때 마포구 의회 의사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책적 요구와 함께 위반자들의 활동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책이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장애인 정책 의제에 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수행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 재정, 일반행정, 의회, 내부사항의 권한을 가지며 권한행사는 의회를 통한 의결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참석한 회의에서 얼마나 장애인 당사자의 이의와 요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 발언을 했는가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니터링을 그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를 대상을 했고요. 모두리의 자료로 마포구에는 총 106개의 회의록이 있으며 전체 회의록을 생성했습니다. 본회의 예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도 이루어져 있죠. 마포구에서는 현재 의회 운영, 행정건설, 복지도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두고 있고 또 특별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안건이 본회의 의결 때까지 존속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마포구의회에서는 수집한 장애정책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하여 의원 현황으로 접근해 분석했습니다. 장애인 정책 발전에 참여한 의원 역할은 현황은 현재 전체 의원수, 장애인 정책 발언수, 그리고 장애인 정책 발언수와 전체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발언수, 발언원 1인당 평균 발언수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발언수는 54건, 소속 의원 수는 18명, 발언 의원 수는 14명, 그다음에 소속 의원 발언율은 77.8%, 의원 1인당 평균 발언수는 3.6건, 발언원 1인당 평균 발언수는 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장애인 정책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의원 1인당 평균 발언수, 발언 의원 1인당 평균 발언수 역시 모두 늘어났습니다. 이같이 장애인 정책 발언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8대 마포구의 3,000년대 수집한 장애인 정책 발언을 회의록 현황으로 접근해 분석하였습니다. 장애인 정책 발언수,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수, 발언이 발생한 회의록수를 기초로 발언 발생 회의록 빈도,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 하나당 발언수, 발언이 발생한 회의록당 발언수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전체 회의록 116개를 기준으로 하면 한 회의록당 0.5건의 발언이 발생하였으며 발언이 발생한 회의록 20개를 기준으로 하면 한 회의에서 2.7건의 장애인 정책 발언이 발생한 셈입니다. 전체 회의록이 17.2%에서 발언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모니터링 대상 회의 수는 줄어든 반면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증가해서 한 회의당 발생한 장애인 정책 발언 수, 발언이 발생한 회의록당 장애인 정책 발언 수 모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평가 부분입니다. 발언의 분류를 보면 수집한 장애인 정책 발언을 분류하고 질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발언은 크게 단순 질의, 현황 파악, 문제 제기 및 지적, 정책적 제안 대안 제시 이상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전체 54개 발언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질의 및 현황 파악 질의가 전체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생산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 발언 비율은 1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단순 질의 및 현황 파악 발언은 운영,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 및 지적 발언은 예산 과정에서
배선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입니다. 단순 질의, 현황 파악 질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덜 가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적 대안 제시를 많이 할 수 없었던 이유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에 따른 지적인 평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에서 개발한 스마트 앤드 셀프 DS 기반 평가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원의 발언을 각각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절성, 지방자치성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그 분야의 세부 지표 충족도에 따라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분야별 3점 만점으로 한 개의 발언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를 15점으로 평가 지표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건의 발언 평가 점수를 구간별로 분류하면 10점 이상이 10건, 8점 이상이 8건, 그리고 전체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분포가 가장 높은 구간은 5점 미만 구간으로 27건으로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분위 점수로 환산할 때 46.6에서 26.6 미만인 발언도 9건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발언은 10건에 의원수는 4명이 발언했습니다. 총 54개 발언에는 14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발언 양은 김진천 의원, 신중각 의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김진천 의원의 발언 수는 모니터링 단원이 발표한 발언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14명 중 3명은 한 번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의원 18명 중 10명은 1년 동안 장애인 정책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 분류를 보면 복지 일반이 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이 12%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생활과 관련된 질의가 9%로 장애인의 자율생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마포장애인 자율생활센터에서는 그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에서 논의되는 장애인 정책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의원에게 상을 드리는 이유는 모범적인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을 펼친 이들에게는 존경과 연대 인사를 한다는 의미며 더불어 장애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더 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달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2022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마포장애인자율생활센터는 마포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매니페스토 활동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구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의정평가는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당부도 담겨 있습니다. 마포구의 구청 방향이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라는 슬로건처럼 장애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혁신으로 장애인의 미래가 밝아지는 마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의 전반적인 의정활동도 좀 살펴주셨고 보니까 이제 고용 관련 발언율이 11% 조금 남짓 한데요. 마포 IS센터의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토론 세 분에게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토론 부탁을 아마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마포센터 또는 마포구민이 의회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건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좀 소홀하게 다른 측면이 있고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이 말씀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발제에 대한 토론 진행하겠는데요. 토론 순서대로 토론자분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먼저 장애인 정책과 예산 모니터링의 원적격 되겠습니다. 아버지 경우에 있는 한국장애인인권 포럼이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새 집행을 이거는 이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겠죠? 몇년 되셨습니까? 5년 아직 멀었네. 우리 장애인 모니터링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단체죠. 한국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 김용구 소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 두 번째 토론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용구 소장님은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마포구의 전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토론해 주실 거고, 이분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해 주실 건데요. 서울시 장애인생활센터 청년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요즘에 장애운동을 선대에서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연일 상종가를 치고 계신 분 같아요. 우리 진영식 회장님 큰 박수를 좀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굉장히 대단히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마포구에 살고 계신 당사자시네요. 우리 최돈춘 선생님 큰 박수를 좀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쭉 둘을 살펴봤더니 장애인 관련 발언을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이 딱 두 분 있다고요. 김진천 우리 의원님하고 신정감 의원님 두 분인데 오늘은 아마 김진천 의원님이 나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마포구의 전반적인 소회, 앞으로의 각오, 다짐 뭐 이런 것들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마포구의 김진천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큰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토론자 김영구 소장님께서 장애인 고용질 제고에 마포구가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타이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용구입니다. 앞서 발제하신 소장님께서 존경과 연대의 인사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참 마음에 드네요. 저도 여러분께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장애인의 일자리 얘기를 할 때는 늘 현실적인 얘기가 거론이 되고 항상 두 가지 관점이 늘 맞서고 있죠. 맞서고 있는데 어디 지점에서 합의점을 가지고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늘 해오던 얘기에서 좀 벗어나 나름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도 좀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엔에서 만든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낸 게 있어요. 그 설정해놓은 방향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마포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요. 제 개인적 관점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어떤 안내하고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비교해서 현재 마포구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좀 정확한 일치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집의 31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몇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라는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장애인도 모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권, 일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 또는 노동 상품 같은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죠. 거기에서 추가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 일자리 정책을 펼치면서 이걸 민간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짚어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노동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은 노동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동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대로 된 고용 환경이나 적절한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노동상권,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말은 일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하고 싶으면 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32조, 33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런 근로의 권리를 갖고 이 항에서는 근로를 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나 단체 행동권이나 경결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제 같은 게 어떤 법률에서 뚝딱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헌법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고용정책, 증진정책을 도외시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헌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가 또는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 노력을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그 공공 어떤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고 일종의 의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장애인 권리 협약 27조에 보면 근로 및 고용인데 영어로 보면 work and employment입니다. 그래서 work이란 말은 employer, 고용된 사람, 고용하는 사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워커라는 개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에 고용하고 고용되고 어떤 고용 관계를 떠나서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고용 정책은 꼭 일자리 고용 관계 속에서만 합붙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 창업의 기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고용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 정책의 일자리 정책을 엄밀히 따지면 헌법에서 117조에서 말하고 있는 지방의 주민복리에 대한 자치사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분명하지만 이게 어떤 주민복리에 관한 부분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신적인 기능적 한계를 이유로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해서 예를 들면 어디 공공기관의 운영 규정을 보면 후견을 받고 있는 이유로 고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후견을 받고 있으니까 해고를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후견을 받고 있으니까 직업의 그 자격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한 120여 개의 법률이 이분들에게는 자격증도 직업도 예를 들면 고용하는 것에서 모든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엔에서는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를 하고 있죠. 최저임금법에서는 한편으로는 아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공개적인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면 중증 장애인분들은 고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쿼터제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이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예외사항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헌법 위반 사항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직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늘 국가에서도 유엔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엔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제외 조항을 두지 말고 보장을 해주라. 대신 그 갭, 사업주가 이 사람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만큼의 노무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차액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보충부교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분리가 된 거죠. 우리가 차별을 얘기할 때 배제를 한다거나 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부를 한다거나 제한을 한다고 할 때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자체는 차별이에요. 일단 분리를 해버려요.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보호 작업장이라는 일반이 따로 분리된 일자리 정책을 놓고 여기다만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장애인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 여기 있어도 눈에 띄잖아요. 이분들은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같이 장애인단체 활동도 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정치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열어두고 이분들 기회를 줘야 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분들을 위한 이들만의 리그처럼 그냥 한쪽에 분리를 해서 여기서만 고용 정책을 만들어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여성의 문제, 여성은 장애도 있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 중첩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게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인데요. 두 번째 저희가 마포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에서 전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151명이 장애인 일자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기간제 일자리입니다. 1년짜리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도 예산서를 보면 책정이 돼 있는 거 보면 1년짜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1년 이상은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거죠. 기간제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넓게 보면 일반형 일자리로 공개된 노동시장으로 흡수를 하려는 노력도 한편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보면 이것도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일종의 이제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이제 마운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하면 여기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동의서만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3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예산서에서 발췌한 이유는 예를 들면 마포구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사실. 마포구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마포구청장이 자기 손안에서 정책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인데 공단 외에 이제
마포구가 출연을 하거나 출자를 한 기관들 또는 지원을 하거나 민간 지원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됐든 보조금 방식으로 됐든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포구가 일자리 정책을 펼칠 때는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마포구가 중앙정부 서울시에서 받아서 배칭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마포구 자체적인 자금을 또 지원하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기관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 특히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의지만 있으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된 노동시장에서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린 일반형 일자리, 복장 일자리 이런 경우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나마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 그것도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자는 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기에 계시는 그 구의원님들이나 정치 행정부분들이 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우회정치, 의정이란 말이 우회정치고 사실 마포구의 최고 의사결정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되고 여기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이게 마포구 의정 활동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고 예산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구청장이 힘도 세고 구청장이 만들어서 일자리도 많고 당연히 눈에 띄는 건 많지만 실제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만들어낸 조례나 법률 안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마포구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하기관들, 시설관리공단이나 산업 출연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포터제를 한다거나 방식으로 좀 강력하게 밀고 가면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규제처럼 보이고 이거 자체가 크게 가능성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관리하는 걸 직접 구청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직접 좀 관리를 하게 된다면 민간에서 고용률이 떨어진다. 난 고용부담금을 낼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를 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공공의 자금을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운영이 되는 기본적인 기업체나 기관들은 아무래도 의회의 그 영향력이나 구청의 영향력에서 범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규제가 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튼 이걸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4페이지에 쭉 적어놨던 거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가 됐든 보호 장구 수리센터가 됐든 여기에서 그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도 꽤 돼요.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 사회복지 기관에서 장애인이 당사자로서 복지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의 당사자로서 어떤 정책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많이 수 있고 실제로 거기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관련 기관, 의회나 구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만들고 추진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군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기사로 한번 봤거든요. 노원구에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장한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말씀. 네, 제가 아까 장애인권리협약의 27조에 보면 한국말로 근로 및 고용이라고 돼 있고 이 근로라는 말은 고용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창업을 하고 활동작업을 만들거나 이런 경영활동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두 가지 다 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 어떤 센터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창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영 활동이나 어떤 조합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그런 게 조국 커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의미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왜냐면 그 노원구에 그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의도대로 그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적인 네,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하게 된다면 당연히 100% 그건 찬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연히 그냥 일자리를 만든다는 형식적인 문제로 사람을 하나 해야 되고 아니면 위정자분들, 예를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 아는 사람이 뭐 사업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일자리 지원하는 실무적인 뭐 정책을 지원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구정의 정책이나 아니면 당사자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된다거나 여러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 장애인 일자리를 연계되는 어떤 사업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자체에 또 장애인 일자리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그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네. 혹시 질의가 되시면 다 끝나고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의 장애인 고용에 관련한 선도적 역할 이런 것을 주문하신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정신적 장애 영역에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원 고용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마포구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장애 일자리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계점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가 좀 뼈아프긴 한데요. 우리 마포구의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및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포구청이 지방정부가 된 거잖아요. 또는 공공기관 아까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의 장애인 응고용률은 3.4%. 그러니까 이거를 마포구의회가 잘 감시하고 견제해야 장애인의 고용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박수는 안 보내드리고 바로 두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장애인, 그러니까 마포구의 중증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약간의 진단, 그다음에 처방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번째 토론자로 진영식 서울시 장애인자유센터 총연합회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자유센터 총연합회 김성식입니다. 네, 저희 이제 우리 장애인들의 노동 역사를 보면 우리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노동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있어서 그 모니터링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마포센터가 이러한 행사, 의정 모니터링 한번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마포구 내리실래요? 네. PTA 자료를 제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크게 보시라고요. 네. 자료를 따로 준비했고요. 잘못했어요.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마포구의 모니터링을 2015년부터 시작해서 6년째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마포구의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책적 요구와 정책 위반자의 활동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였고요. 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리고 지역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참여함으로써 그 정책이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장애인 정책 의제에 관해 보다 더 관심을 활발하게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에 가장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포센터에서 모니터링한 것은 2020년도 장애인 정책 발언서 54건의 회의록 116개의 모니터링을 하였죠. 한 회의록에 당 0.5건의 발언이 발생했고, 발언이 발생한 회의록 20개를 기준으로 하면 한 회의에 2.7건의 장애인 정책을 발언한 것이고요. 전체 회의록 17.2%의 발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 정신, 약자, 특수, 저상버스 등의 6가지 키워드에 의해 조사되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에 관한 것은 빠져 있고요. 단 6건밖에 안 나와서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모니터링에는 고용과 그 다음에 노동권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에 힘써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 범죄의 확대와 사회 고령화에 따라 노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 수준의 향상, 그다음에 수천적 장애 발생률의 증가 등으로 장애인 등록 수도요. 2011년에 261만 명이었는데 20년도에 262만 2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 역시도 49.9%로 3.3% 증가하고 있고요.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에서 보여지는 것은 장애 유형별 분포와 연령별 장애 유형 분포인데요. 왼쪽에 시기별 장애 유형별 분포를 보면 지체와 시청각, 별달, 내병변 이런 순이고요. 연령별로 보면 장애 유형별 분포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체, 내병변, 시각, 별달인데요. 29세 젊을수록 별달 장애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70세 노령으로 갈수록 별달 장애인이 현저하게 줄고 지체 장애인과 내병변, 그다음에 시청각 장애인이 많은 걸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장애 유형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소득보장, 그다음에 의료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보장의 욕구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이 나타나고요. 2017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보장 욕구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2017년도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됐고 또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거를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표 보면 소득보장이 48.9%고요. 고용보장이 3.6%입니다. 아무래도 고용보다는 소득에 대한 보장이 더 강한 욕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을 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노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의 성취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적 공헌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의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노동의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요, 비노동적 삶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8월달에 제출받은 것을 보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에 66개 기업이 민가부부 장애인 고용률의 3.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4%가 아니고 그 밑으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공공부문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721개 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2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그중에 292개 기관의 의무 고용률이 3.4%그 밑에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삼성, 현대, SK, 롯데, KB, 국민은행 등 국내 우수 대기업이 참여한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의사가 없던 주된 이유가요. 장애인의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졌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응답률이 70%까지 추가했고 이러한 문제의 의식이 드러져 나왔습니다. 기업 상황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인 100인 이상의 사업체 역시 65%에 도달하였고요. 지난 2020년도 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책으로는 41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 4월 10일에 공표된 장애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우리 고용상의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 그리고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무 분포, 그리고 부진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그다음에 장애인 인력 공급과 수급의 불일치, 그다음에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나쁜 일자리 간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하고 발달 등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 절반도 못 미치고 있죠. 일단 장애 특성별로는 중증장애인 고용률 19.5%가 경증장애인의 절반을 못 미치는 수준에 최근 정체되고 있고, 전체 장애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5대 장애 유형 중에 지체하고 시각, 청각장애에서 편견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발달과 내변면 장애는 현저하게 저조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유형별 고용 여건 편차는 큰 상황이고요. 여성 발달 등 취약 장애인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른쪽 표에 보면 5대 장애 유형별 고용률인데요. 지체 같은 경우에 이제 51.4%, 그다음에 청각과 시각, 내변면이 분포되어 있고요. 발달은 8.7%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증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중증 장애인의 고용 준비를 위한 중증 장애인 고용 정책의 개선 방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중증 장애인 고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단시간 근로 인정, 그리고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 요즘 국가 책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기간의 확대, 그리고 지원 고용 사업의 실시, 사업주 우대 지원,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고용 정책이 개선 방안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처해 있는 중증 장애인 고용 정책 문제에 무엇이 있나? 그것은 바로 우리 고용정책 대상의 복지정책 대상과 비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고용에서 일반 고용으로 전이가 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장애유형별 고용지원 대책이 부족하고 해고 보호 및 실업자 관리의 부재,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보호제도 부재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머지에 대한 사항들은 자료집에 세세하게 분리해서 안내를 했고요.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 대책으로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내년도까지 추진하는데,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하루속히
재점검의 시간을 가지고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루속히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마련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포센터에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는 그 키워드에 노동권과 고용을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계획에서도 포커스를 맞춰 모니터링하고 마포구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고용 정책을 마포구에 제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요즘에 좀 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거대 담론, 중앙정부 사실 거대 담론 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빗대어서 마포구에 좀 적용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법안이니까 근데 이게 의료비 지원을 이제 이런 데서 할 건데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시장을 진입하는 큰 장벽으로 작용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의료비입니다. 장애인이 제일 많이 그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이제 의료비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비 이런 것들은 이제 구 차원에서 일정 부분 좀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장애인 근로자를 우리가 어떻게 공공영역에서 그러니까 마포라고 하는 공공영역에서 보호할 거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차별이라든지 또 임금 격차, 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아마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포구청이라든지 마포구에서 이런 장애인 근로자 지원, 뭐 그런 조례 같은 걸 좀 만드는 것도 좋은 의정 성과로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세 분의 구의원님 함께 계신데요. 내년에 꼭 다시 당선되셔서 장애인 근로자 지원 조례 이런 걸 한번 좀 꼭 좀 잘해주셔서 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우리 지영수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실제 마포구에서 생활하시는 당사자분의 호소 이런 것들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최돈춘 우리 마포구민이십니다. 최돈춘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의 성산 2동에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예, 앉아서 하십시오. 성산 2동에 거주하는 뇌변변 장애를 갖고 있는 해바라기 화상 환우 자주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춘. 제가 마포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인 내가 보안관을 2019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참여하였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평등하게 존엄과 존중함을 장애인도 받으며 생활하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살기 편한 세상, 장애인의 권익, 인권, 보장되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일자리도 공간은 열려 있지만은 공간에 들어가면 차단막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2018년도 일자리를 얻고자 서울특별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 행사장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장애는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기회 부족이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더군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는 행사에 참여한 많은 회사 부스를 찾아다니며 취업 신청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고 현장 면접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취업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었겠죠. 하지만 연락 주겠다는 곳에선 소식도 없고 제가 급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하였건만 인원이 충당되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죠. 저는 형식으로만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로 코로나19로 인해 그나마 행사는 취소되었고 일자리 구하고 싶어도 정보도 없고 어찌 할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지금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애 판정받은 뇌병변 장애인 취업률은 10명에 1명 꼴 그렇게 취업한다는 현실이 이제 제 나이가 62세고 보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은 냉혹하고 장애에 대한 일자리는 부족하고 대부분 단순 노무 일이 많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 일자리도 없습니다.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는 장애인이 취업하기 힘들고 특히 마포구 내에서도 일을 구하려 해도 구해지지 않았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해도 그렇게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적실합니다. 마포구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취업 정보 받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교육을 받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끊임없이 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 역시 많이 작아지더군요.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청각장애인들을 CCTV 관제센터에 고용하는 사례를 예를 들어 장애 유형별 적합직무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연구원은 텔레임팩트의 시각, 청각, 경증 장애인 특히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양하다며 모든 장애인들이 자기가 아는 바리스타 등 특정 직무만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기업은 미 정부와 함께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부연구원이 말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가 돼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는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고시합니다.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4%인데 마포구 내 50인 이상 사업자 중에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낮아서 불이행 기업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용 부담금 액수도 만만치 않지만 장애인을 고용해서 지출되는 최저임금보다는 고용 부담금 내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대신 장애인 고용 부담 지원금을 선택합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장애인 고용 문제를 수수관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의무 고용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명단을 매년 공개하며 이들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명단 공포 기업들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에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기업 내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시키려 할 뿐 아니라 고용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이런 상황에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의지를 있는지,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가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 일자리를 말하고 있지만 한시적 고용에 머물고 있어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겨울 동안 몹시 춥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마포구가 복지 일자리만이라도 장기 복무할 수 있는 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해 다른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다른 것보다 모범이 되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내년 후년에도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은 토론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뵙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포구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했습니다. 정신장애 여성부였습니다만 사실 내병변 장애인들이 이 취업을 하면 좀 하늘의 별따기 가깝죠. 내병변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 직업의 직군, 뭐 직무, 직종 이런 것들의 협소함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셨고, 어쨌든 뭐 모든 공공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실적 위주, 취업을 무턱대고 막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취업할 수 없는 실적 우상주의에 빠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노동의 정의를 저는 합법화된 불법 노동이라고 가끔 얘기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서 장애인, 특히 이제 정신장애인, 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떨어지는 신체장애인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혹시 최원주 선생님이 취업에 성공하신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꼭 지금 취업을 아직 못한 상태이시죠? 네. 네,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최원주 선생님께 큰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소원자신데요.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정책 모니터링에 어쨌든 뭐 발군의 양쪽으로 뭐 아주 발군의 의정 활동을 지난 1년간 보여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게 의원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우리 최동주 선생님 이게 청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긴급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천 의원님, 의원님. 김진천 의원님께서 우리 최동주 선생님 좋은 한번 뜰자리 한번 좀 여기저기 좀 신경 써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마포구의 전반적인 어떤 소회, 각오, 다짐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마 토론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꼭 취업 말씀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진천 의원님은 또 수상도 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천 의원님 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의 김인천 의원입니다. 참 상이 얼마나 좋은지는 저뿐만 아니라 수상하신 다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의미 있고 또 너무 영광스러운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상을 수상이 돼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참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순서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의회 입장 또는 의원 입장을 말씀하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당사자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쁨보다는 참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들이나 조건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일반인들한테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편한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다 휠체어 타신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면은 마포구에는 고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성북구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고치고 오구나.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한테 다리가 있듯이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이게 신체의 일부분인데 왜 우리 마포구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거나 제일 먼저 한 게 그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센터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인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수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한 가지는 또 굉장히 장애인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었는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료나 이렇게 대충 같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따로는 활자라든가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통해도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기기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해가지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의사소통 방법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성산일동에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거기에 AAC존도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소방서 또는 경찰서 이런 부분에 기기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림이나 활자를 통해서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홍보 동영상을 좀 제작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을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서로가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원하는 바를 서로가 소통을 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서로가 원하는 바를 서로가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사회가 서로 좋아지는 밝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계속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점자 블록이 있어요. 이렇게 점자 블록이 있는데 이 공사 천막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너무 황당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가다가 점자 블록 따라 가는데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천막으로 딱 막아놓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분은 어디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가는 길을 못 가고. 그래서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는 시작하기 전에 건축가가 내줄 때 점자블록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굳이 건든다고 그러면 대행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꼭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시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로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활동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또 여러 우리 김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물론 활동도 이제 중요합니다.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립할 수 있는 복지는 일자리다. 고용에 대한 부분이다. 더구나 양질의 일자리, 일회성을 끝내는 단발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포에서 많이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모나 보호자나 부양 의무자 없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사회의 공통의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마포에서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복지를 통해서 또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 좀 더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가 제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해서 우리 마포에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장애인들이 제일 살기 좋은 우리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마포 구의원으로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성과를 이뤄냈군요. 축하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사회연수업 수상한 걸 처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기쁜 것은 우리 최도수 선생님의 일자리가 잘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희망을 오늘 안고 갑니다. 우리 김치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꼭 당선되시고 제가 얘기했던 장애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꼭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하시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응답을 좀 하겠는데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선생님. 네. 김신천 의원님. 예. 네. 마포구 강내 있잖아요. 그 장애인 취업률 통계나 통계 있잖아요. 자료 같은 게 있는. 그건 마포 장애인 시스템이 노인 장애과에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료 같은 게 있잖아요. 있으면요. 토론할 때 좋을 것 같거든요. 자료도 제가 왜냐면 이게 자료가 정부 취업률 있잖아요. 국내 장애인들요. 얼마큼 취업했으면 얼마큼 취업 못했는지 그거를요 알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마포 강에서 이런 취업을 해줬구나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우리 대립전센터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께서도 대립전센터에 같이 자료 한번 네. 혹시 4시간 하려고 하는데요. 김동일 부장님, 김동진 부장님, 김홍호 부장님, 최도수 선생님 그리고 김철 의원님 못한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요. 아까 다 했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네. 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시고 끝나고 제가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선 것은 일단 우리 김기석 의원님 오셔서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문에 좀 늦어서 그렇지만 끝나자마자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잠깐 그래도 이왕에 왔으니까 한 3분만 자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건설위원이고요. 이분 두 분들은 복지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복지적으로 하는데 요번에 제가 그 마포구에 아니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당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생활체육의 사회적 약자는 사실 장애인들입니다. 당구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한 번 치고 싶어도 어떻게 이 전동차나 그런 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김기덕 시의원님과 함께 농산물 시장에 보면 2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놨습니다. 1억 5천에. 그래서 우리 근방에 있는 장애인들이 저 전동차를 타고 와서 당구장으로 딱 입성을 하게 되면 최고 빠른 그 급속 전동 충전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구를 치다가 혹시 이 충전이 안 되면 가서 충전해서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테이블이 앉아 있는데 테이블을 뺄 수 있는 그 자리를 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당구 게임을 하다가 좁으니까 안 되니까 그거 빼놓고 딱 옆에다 놓은 걸로 딱 들어가서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치고 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석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종갑 의원님, 네. 잠깐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이렇게 수상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부족하지만 이제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을 위해 그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아마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토론을 들어보니까 무슨 뭐니 해도 일자리더라고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져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 의회 차원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과 같이 고민해서 한번 그거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아요 되시고요. 오늘 수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복지가 뭐냐 했을 때 일자리다. 그리고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 그래서 11월 달 되면 그 노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마포구의 교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